저게 뭐예요? 그 수많은 책들 사이에 남편의 이름이 이미 적혀있는 이혼 서류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혼인신고가 있었습니다. 혼인신고서에는 남편의 이름과 여자의 이름이 기재됩니다. 어쩌면 남편이 나와 이혼할 수도 있어요. 혹시 준비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게다가 이것은 그가 바람을 피운 사람과 진지하게 데이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나는 혼란스럽다. 나는 2개의 서류를 내 방으로 가져갔다. 이 딸이 잠든 후 나는 집에 찾아온 부모님에게 남편의 이름이 적힌 이혼 통지서와 결혼 증명서를 드렸습니다. 남편 방에서 이런 걸 보여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도 갑작스러운 일에 눈을 크게 뜨고 놀라셨다. 그런데 얼마 후 아버지가 그래,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웃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일종의 혁신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나의 아버지와 비슷한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웃었다. 평소에는 차분한 두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미소를 짓는 걸 처음 봐서 조금 무서웠어요. 부모님은 나에게 계획을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한 최선의 계획이다. 나는 부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옆에 있는 펜으로 이혼 서류에 내 이름을 적었습니다. 썼다. 그 당시에는 부모님의 생각이 이렇게 좋은 생각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은 나와 부모님 사이의 궁극적인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딸 레이나와 마음을 보살피고 있는 우에다 아야카입니다. 나는 주부입니다. 레나는 6살이지만 마음은 4살입니다. 남편 타카다는 저와 같은 회사 영업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정규직으로 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사실 나와 다카다가 일하는 회사는 다카다의 장인이 창업한 회사다. 나의 시아버지는 지금 회사의 사장이시다. 시아버지와 시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와의 관계는 약합니다. 시어머니는 바쁘셔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들이 정의감이 별로 없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필과 집안일을 병행하다 보니 꽤 바쁘다. 아침에는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점심에는 일을 한다. 저녁에는 딸아이를 유치원에 데려온 후 저녁 준비를 하고 집안일을 마무리합니다. 손을 움직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반대편은 타카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근으로 인해 또 늦을 것 같아 밖에서 식사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빠 오늘도 늦었나요? 레이나는 그림 그리기를 멈추고 나에게로 돌아섰다. 응, 너 오늘도 회사에 늦었구나. 그거 쓴 것 같다. 그렇구나. 레이나는 조금 내려다보았다. 레이나는 장녀이자 믿음직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응석바지를 원하는지 궁금하다. 내가 타카다가 집에 늦게 올 것이라고 말할 때마다 그가 우울한 표정을 짓는 모습을 자주 본다. 레이나, 코코로, 음식 준비됐어요. 좋아요. 테이블 위에는 3인분 오므라이스를 깔고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먹다 레이나와 코코로가 맛있는 오므라이스를 입에 가득 채우는 모습이 마음에 와 닿았던 달력입니다. 보면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날짜는 내일 날짜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에는 어머니가 딸의 유치원에 계십니다. 서로 픽업하고 하차하는 날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친절하시고 자주 저희 집에 오셔서 육아를 도와주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특히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녀는 내 딸을 돌보는데 이해하고 매우 협조적입니다. 엄마가 일이 바쁜 날이나 딸아이가 몸이 안 좋은 날에는 항상 딸을 돌봐주기 때문에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다. 정말 도움이 돼요. 내일 할머니가 나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정말 내가 해냈어. 내 마음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유치원에 가면 맨날 울지만 엄마는 내가 데리러 오는 날. 그녀는 들뜬 마음으로 유치원에 간다. 할아버지는 내일 오실 거예요. 그 사람은 내일은 안 오는데 우리가 주말에 어디든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주고 있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가고 싶은 곳이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코타가 너무 바쁜데 집안일을 돕게 하면 코타의 몸이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코타는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부담이 가벼워질 것 같은데 코타는 바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아야야는 바쁘기 때문에 안색이 조금 창백한 편이다.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일에 대해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차를 마셨습니다.
마시다 코타 씨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아야카가 쓰러지자 레나는 너도 코코로짱도 곤란해졌어. 그렇죠. 제가 잠시 갔다가 아버지와 딸이 돌아오고 부모님도 집에 가실 거예요. 코타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레나는 가끔 쓸쓸한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거기 있었어. 레나와 코코로가 잠자리에 든 후 코타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늦게까지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타는 바로 목욕을 했어요. 그는 피곤해 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와 집안일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주저한다 하지만 일찍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졸린 눈을 비비며 코타 목욕 중이냐고 물었다. 나는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결국 코타는 아직 깨어있는 채로 욕조에서 나왔다.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내일 일이 있으니 짧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나는 이를 닦고 있는 코타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사실은 집안일을 좀 도와주고 싶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너무 쉽게 거절당해서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코타는 계속 말을 이었다. 유루나도 바쁘다.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준비할 게 많다. 그래서 아야카는 집안일을 최선을 다해 해야 하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라면 출근하기 전에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최근에는 출장과 야근이 많아져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라고 코타는 이를 닦으며 말합니다. 나는 실을 떠나 침실로 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 코타는 집안일을 도울 의사가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코타에게 집안일을 시키려는 노력은 포기하자 나는 결심하고 그곳에 도착했다. 아침에는 평소처럼 레이나와 코코로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갔다 어젯밤 늦게까지 코타를 기다리느라 잠을 충분히 못 잤는데 회사에 지각할 여유가 없어요.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무실로 향하면서 눈을 비비었다. 사무실에 도착한 후 상사와 동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다. 나는 졸리지 않으려고 회사 자판기에서 사온 커피 한 잔을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누군가가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잔디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기후와 눈을 마주치고 기후가 왜 여기에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 회사는 규모가 꽤 커서 기후 사장이 현장에 거의 참석하지 않습니다. 두었다. 기후는 회사를 운영하느라 바쁘다. 다른 사람이 나를 걱정하게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반미래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를 낸다면 부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나도 말할게. 아야카 씨, 코타에도 가주실 수 있나요? 이해합니다. 코타는 야근과 출장으로 바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휴가 시간을 활용해 어딘가로 가다 즉 코우타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코우타는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하고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요. 너무 일찍 지루해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동료들에게 코타가 언제 휴가를 가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것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동료가 나에게 코타의 출석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후 코타는 야근이나 출장을 간다고 한 날에는 거의 하루를 쉬게 됐다. 그게 내가 말한 거야 하지만 코타 씨의 휴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본체 코우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는 어디로 휴가를 갔는가 그랬는지 궁금해요. 불신앙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이 직감을 믿자. 은의 생각은 이렇다. 그가 다음 휴가를 언제 갈지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커피가 떨어졌어요. 나는 커피를 사러 사무실 복도에 있는 자동 판매기로 갔다. 자판기로 갔어요. 코타의 아내를 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타지마의 남편이 그녀를 돌보고 있다. 타지마 씨는 코우타와 같은 영업부서에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술을 많이 마시고 있어요. 보러 가는 중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카우타의 다음 휴가에 대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러고 보니 코타가 요즘 잠시 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좋아요. 올해의 이맘때 당신이 그렇게 많은 월급을 받는 것이 부럽습니다. 나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흘간 휴가를 낸다고 활짝 웃으며 상사에게 유급 휴가를 신청했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아마 가족 여행이겠죠. 타지마 씨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진행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 수요일 코타가 출장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얘기만 할게요. 기념품을 기대하고 있어요. 코타에도 가보세요. 내일. 타지마 씨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자리로 돌아와서 일을 재개했다. 세트 이제 나는 카우타가 퇴근 후 나에게 거짓말을 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신합니다. 업데이트 사무실에 연락했어요. 코우타의 행동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 수요일에 코우타의 소지품을 준비했습니다. 애 휘둘리고 있었다. 딸들을 돌볼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지만 레나는 일찍 일어나 혼자였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에 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럼 내가 갈게 가주세요. 기념품 사주세요. 코우타는 레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집문을 닫았다. 당신은 내가 이기적인 느낌을 갖게 만들고 있어요. 레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심장병실로 향했다. 하지만 나는 레나를 무시한 코타를 용서할 수 없어서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서 있었어요. 마머. 내가 레나 쪽으로 돌아섰을 때 그녀는 내 바지 밑단을 잡아당겼습니다. 있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얼굴이 딸기처럼 새빨개지네요. 걱정이 되어 레나와 함께 심장병실로 갔습니다. 레나 말대로 하트룸은 얼굴이 빨개지고 기침을 하더군요. 내 마음은 괜찮습니다. 엄마, 목이 아파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치원에 다녔어요. 마음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심장을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직장에서 쉬면 직장에서 길을 잃습니다. 혼란스럽게 하다 문득 생각난 것은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어머니에게 마음을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고 레나를 유치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유치원에 보냈어요. 우리 회사는 절반 크기의 기계로 바쁘고 마음에 건강도 좋지 않아 쉴 시간도 없습니다. 한편 코타는 불륜 상대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복한 여행을 떠난다. 나는 코타의 부정행위를 폭로하겠다고 다짐한 뒤 일을 마쳤다. 나는 유치원에서 리너를 데려왔다. 우연히 우편함을 보다가 갱신 사무실에서 봉투가 도착했다는 걸 봤어요. 분명 코타의 사진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사진을 찍고 레나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온 걸 환영해요. 레나짱.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집에는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계셨다. 오늘은 왜 일이 없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그럴까요? 코코로짱이 몸이 안 좋다고 해서 퇴근하고 바로 왔어요. 레나 온양 쿠키 샀으니까 같이 먹자. 레나는 유치원 소지품을 내려놓고 아빠와 과자를 먹기 시작했고 나도 그 아이의 엄마와 과자를 먹기 시작했다. 마음이 차갑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는데 그러자 레나는 아버지와 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더니 밖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오늘은 이미 시간도 늦었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마음이 걱정되셔서 저희는 오랜만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레나는 함께 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뻤습니다. 저녁은 내가 만들 테니까 아야카, 천천히 해. 네, 감사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TV 채널을 켜고 멍하니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멍하니 있었던 적이 언제였는지 궁금하다. 봉투를 열어보니 갱신 사무소에서 나에게 보낸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코타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는데 코타가 바람피우는 파트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진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타타는 바람피우는 파트너와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시내를 걷다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내 생각엔 그 사람이 20대인 것 같아. 그녀는 연한 갈색 머리에 트렌디한 옷을 입으며 나보다 어리다. 나는 이해한다. 그런 어린 소녀를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큰 이득이었습니다. 사진을 봉투에 담아 책장 높은 곳에 올려두었어요. 먹을 준비가 됐어요. 레이나 짱은 과연 누구인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요. 내 눈은 사진에 쏠려 있었고 아버지도 없었기 때문에 레이나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아마도 어딘가에서 아버지와 놀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레이나와 아버지를 찾기 위해 2층 방으로 향했다. 2층에는 코타 방으로 통하는 문만 있었다.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보니 레이나와 그녀의 아버지가 흩어져 있는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레이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네. 레이나가 장난감을 내려놓고 일어섰을 때 유치원 선생님이 레이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득 나에게 주어진 숙제가 생각났다. 그러고 보니 오늘 유치원에서 받은 히라가라 인쇄물이 준비됐네요. 깜빡했네. 나는 항상 너에게 놀기 전에 숙제를 하라고 말해왔다.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화내지 마세요. 레이나의 아버지는 레이나를 위로하고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후 레이나는
아버지에게 갔다. 레이나와 나는 숙제를 하기로 결정했고 어머니와 나는 엉망진창을 만들었습니다. 코타의 방을 청소하기로 결심하고 문득 코타의 책상을 보니 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저분했어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기로 하여 장난감 정리를 마친 후 책상도 정리했습니다. 나는 하기로 결정했다. 이건 뭐였지? 그 많은 책들 사이에 코우타의 이름이 적힌 소책자가 끼어 있었다. 혼인신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코우타의 이름과 그 여자의 이름이 적힌 혼인신고서가 있었다. 되고 있다. 혹시 코우타가 나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진지하게 사귀었나요? 이는 부정행위를 밝혀내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방으로 가져갔다. 레이나와 코코로가 잠자리에 든 후 나는 부모님의 이혼 서류와 결혼 서류에 코우타의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보여주었다. 부모님은 눈살을 찌푸리셨지만 업데이트 사무실에서 보내온 사진 데이터도 보여드렸습니다. 코타 씨는 나한테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야카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이혼 서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네, 제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는 웃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뭔가 확신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비슷한 계획을 세운 듯 미소를 지었다. 평소에는 차분한 두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미소를 짓는 걸 처음 봐서 조금 무서웠어요. 먼저 이 이혼 신고서와 혼인 신고를 제출합시다. 허락 없이 해도 괜찮습니다. 나이 괜찮아요. 써야 할 건 다 썼어요. 아야카의 이름을 쓰세요. 어머니는 차분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은 꽤 터무니없었습니다. 엄마의 표정과 말의 차이가 너무 커서 눈을 살짝 깜박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은 나에게 계획을 설명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이것이 코타에게 복수하기 위한 최선의 계획이라 부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즉시 근처에 있는 펜으로 이혼 서류에 내 이름을 썼고 다음 날 어머니와 나는 이혼했다. 시청에 신고서와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코우타가 집에 오는 걸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없는 동안 나는 집을 청소할 거예요. 나는 서두르고 있었다. 금요일마다 코타가 집에 오면 딸들을 재우고 부모님과 코타가 집에 오기를 기다립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왜 여기 계시니? 타카다군, 일단 돌아와서 앉아주세요. 예코타는 어리둥절했지만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늘 매장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혼 서류, 결혼 서류는 코타방에 있었는데 제가 제출했어요. 그게 내가 말하는 거야. 제 이름이 적혀 있으니 제출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혼 서류는 제 거예요. 이름을 적어서 꺼냈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나가게 해주세요. 타카다는 자신이 변한 듯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떨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헛소리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은 건 바로 나다.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목소리를 높였다. 코우타는 눈을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나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청각장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타카다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책상 끝에 있는 갈색 부츠에 손을 얹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리뉴얼 사무실에서 보내온 사진을 펼치셨는데 타카다의 얼굴이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다 이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을 지실 수 있도록 의사 진료비를 지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직원 수당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카우타는 의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집을 포기하고 자산의 절반과 딸의 자녀 양육비를 지불합니다. 그것은 되었다.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타카다는 불만스러워 보인다.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모아봤어. 나는 내 여주인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타카다는 그냥 버릴 수 있는 말인 듯 집을 나갔고 그 후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다. 직업을 바꿨어요. 타카다와의 접촉을 끊기 위해서 집을 팔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제가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면서 딸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소녀들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유치원에 다니는 딸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엄마 마음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해요. 저도요.
근처 공원에 있는 공중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어깨를 두드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타카다는 수염과 헝클어진 머리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추악하다 타카다 씨. 이런 곳에서 왜 이러는 거죠? 너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됐어. 그것은 되었다.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타카다에 따르면 그의 여주인은 돈을 잘 쓰지 않고 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돈이 없는 타카다는 여주인의 유혹에 빠져 회사 비용을 횡령한다. 이 사실을 시아버지가 알고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한다. 게다가 전 시아버지 회사의 매출도 폭등했다. 그는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 회사도 어렵습니다. 하트동물에게 가고 싶다. 이해합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레이나와 코코로를 아주 좋아해요. 그는 여전히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면 늘 저를 보러 오셨고 저를 여러 곳에 데려가서 같이 놀아주셨어요. 나를 데려다 조시댁과 달리 딸들은 부모님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부모님은 주말이면 집에 오세요. 나한테 줬어. 아버지는 아이들을 동물원에 데리고 가셨고 어머니는 제가 집 청소를 도와주셨어요. 마지막에는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코타 씨는 최근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는 야근을 하기 때문에 집에 자주 오지 않습니다. 오른쪽, 출장 중이라 오늘 집에 없다고 하더군요. 코타는 야근이나 출장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나는 항상 부모님이 나를 본받기를 바라지만 집안일은 도와주지 않으신다. 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이죠. 네. 아버지 회사를 운영하며 전 장인의 회사와 사업 제휴를 맺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이혼을 기회로 3화 전 시아버지의 회사를 철저히 조사한 결과 수상한 점을 발견하셨다. 두 사람은 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사업 제휴를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시아버지로부터 회사를 폐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그 책임을 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억지로 시키려고 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힘들어요. 타카다는 애인 때문에 더 이상 집세를 내지 못해 친정에서 살고 있다. 집에서는 전 계모님이 매일 저를 계속 지켜보시며 강의를 하십니다. 그렇죠. 애인에게서 대통령 부인이 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는 항상 타카다에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비로소 내가 행복한 이유가 아야카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와 함께 다시 해주세요. 나에게 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고 그러자 레이나와 코코로가 화장실에서 돌아왔다. 코코로 레이나 이후로 오랜만이다. 아빠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아빠는 더 이상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왜 왔습니까? 결혼했으니까 그렇군요. 그럼 아빠랑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엄마, 집에 가서 기다려주세요. 레이나는 자신과 이혼했다고 속으로 말하고 이혼 이유를 묻자 레이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혼 사유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때문에 레이나는 단번에 타카다를 싫어하게 되었다. 아 타카다. 너 여기 있었구나. 집에서 몰래 나온 줄 알았는데 아야카 씨를 만나고 있었군요. 아니면 엄마, 아빠, 이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왜 더 이상 우리를 귀찮게 하시나요? 제발 나한테 씌우지 마세요. 그러다가 모토기 양심이 설교를 시작했고 나와 딸들은 멍하니 모토기 양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야카 씨, 미안해요.